30일아, 오늘이 천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그 친구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을 모아 여행 계획을 잡는 중이었다. 마침 미국에 사는 친구가 방문하는 시기로 2박 3일을 정했다고 하였다. 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나는 아들이 고3이었지만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여행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한 달 전부터 날짜를 정해 놓아서 좋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였다. 제일 부담되는 부분은 건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행이 끝난 후 다리가 붓고 발목이 아팠다. 반팔 입은 팔은 검게 그을었고 얼굴에 기미는 짙어졌다. 이토록 여행 후유증이 심하고 보니 다시는 여행할 마음이 없어졌다. 집에서 구르며 지내는 게 제일 편한 일이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남편이 고3인 아들을 일찍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수고를 이틀 동안 해야 하는 답례로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야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냉동 볶음밥을 냉동실에 채우고 혹시 몰라서 우유와 시리얼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 이번 여행에서 친구들과 만들었던 그 추억은 아깝지 않은 돈이 제법 치러진 셈이다. 나는 평소에는 옷을 잘 차려입다가도 여행을 할 때면 여행복을 잘 선별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낀다. 이번 여행 사진을 보니 역시나 옷을 잘못 선택했다. 여행할 때 편하게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맵시 있게 매치를 못하는 것이다. 예쁜 옷을 입고 다시 여행하고 싶을 정도로 사진 속 나는 지나치게 후줄근하였다. 친구들과 만나서 관광지를 돌고 사진을 찍고 밥도 먹었다. 또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느라 차에 오르면 주로 고등학교 동창들 소식으로 시간이 갔다. 누구는 무얼 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다 보면 인생이 신기하였다. 우리들의 미래를 이렇게 알게 된 채로 다시 17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무 걱정 없이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과거 속의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잘들 살고 있게 될 줄 모르고 말이다. 이번 여행 구성원은 모두 성실한 학생들이었다. 모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그 과거의 성실함이 모아져서 현재의 성공과 안정감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주고받았던 동창들의 소식에서 결혼 생활을 평범하게 하지 못하는 동창도 있었고 이혼하고 재혼하였다는 동창도 있었다. 그때 그 동창들은 17의 나를 기죽일 정도로 참 예뻤다. 그중 외모가 새침하고 깔끔하여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한 동창 얘기로 우리의 차 안은 들썩이고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을 간신히 생각해내는 친구가 있고 그 동창에 대해 다른 기억을 쏟아놓는 친구도 있었다. 나도 그 동창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나는 잠시 그때의 상념에 젖었다. 내가 첫애를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직 살이 빠지지 않은 불어난 몸에 헐렁한 면티를 입고 아파트 상가에 다녀오는 길에 그 동창과 마주쳤었다. 그 동창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예뻐진 모습으로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인사를 하자 자기는 남자친구 만나러 왔다고 하였다. 나는 결혼한 유부녀일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한 아기 엄마가 되었건만 그 동창은 아직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청춘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아줌마가 되었어도 내 나이는 당시 26이었다.
그 나이의 아가씨가 충분히 예쁘고 상큼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아직도 학생일 개연성도 충분한 것인데도 나는 그 동창이 하는 말을 듣고 나와 다른 세계를 접한 충격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남편은 당신도 여전히 예쁘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 동창의 세련된 옷차림이 떠올라 기분이 더욱 가라앉았다. 그 사이 남편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으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은 나를 크게 부르면서 들어왔다. 남편은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는 웬 꽃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나에게 꽃을 건네며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된 날이라고 말했다. 나는 꽃을 받으며 정말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정말이지 그럼 당신이 계산해봐 라고 하였다. 나는 남편과 첫 데이트를 한 날부터 작은 수첩에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정말 1000일이 된 날이 맞긴 맞았다. 남편이 어떻게 그런 것을 챙기고 계산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뭔가 생각하다가 오늘이 1000일이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절묘하였다. 게다가 그런 계산을 하고 날 위해 꽃다발을 사왔으니 일의 순서가 어찌 되었든 남편은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 것이었다. 어찌 됐든 내 남편이 그런 이벤트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은 그 동창을 맞닥뜨려서 기분이 나빠졌고 그 일을 남편에게 말했기 때문이니 그 동창이 우리 가정에 1000일 기념 꽃다발 사건이 있게 한 간접적인 매개가 된 것이다. 차 안에서 그 동창의 이름이 거론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얘기는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남편 자랑을 많이 하였다. 내 남편은 닭살 돋게 다정하지는 않지만 온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말투가 다정한 편이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는 편이다. 한 친구는 내 남편과 나의 관계를 훈훈하다고 표현하였다. 듣고 보니 딱 알맞은 표현이었다. 보통 나이 차이가 나지 않거나 동갑인 부부는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정열적이기도 하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점잖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불만족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 남편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멘토다. 부부마다 여러 모양으로 살고들 있을 것이다. 우리 부부가 갖지 못한 부분에 불만을 갖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가진 장점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나는 훈훈한 우리 부부의 관계에 만족한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훈훈함이 우리 부부의 큰 장점이다. 여보, 우리 계속 훈훈하게 삽시다.